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주시는 분인데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반등한 배경에 대해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지난해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가 최근 5거래일간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좋은 소식은 그다지 없지만 개인들의 저가 매수, 또 관세 우려 완화, 간밤에는 캐시우드의 긍정적인 전망 덕분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주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건지 최근 나온 테슬라 소식들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본 게 지난주였는데요. 그때는 바로 여기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난주 가장 저점이었을 때는 225달러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바닥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5거래일간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에는 225달러,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즉 간밤에는 288달러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주 동안 테슬라의 눈에 띄게 좋은 호재는 없었는데요. 중요했던 소식 3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사라진 2조 원 회계 분식 의혹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설비 투자로 9조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산 가치가 늘어난 건 7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사이에 2조 원이 사라졌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도제 활동에 열중한 가운데 내부 통제를 잃은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간밤에는 관련한 소식들 업데이트된 게 있으니까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날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외장 패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외장 패널이 본체에서 살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장 패널이 본체에서 분리될 수 있어서 사이버 트럭 46,000대에 대해서 리콜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불량품은 실제 수준의 한 1%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 판매된 사이버 트럭의 대부분을 일단은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리콜은 출시 이후에 8번째 리콜인데 그동안 테슬라는 리콜이 발생해도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드웨어 직접 차체를 들고 하는 리콜이라서 여기에 따른 비용 소요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왔지만 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 전체 회를 열어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 테슬라 주식 팔지 마라고 한 이 회의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SNS X를 통해서 연 전체 회의에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테슬라가 로봇공학, 자율주행의 미래를 걸었다. 옵티머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내 사용 가능할 거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3월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아이비들의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좋은 평가와 안 좋은 평가가 좀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3월 초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일부러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모두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골드만삭스, UBS 그리고 RBC 캐피탈까지. 하지만 이 중후반부터는 물론 부정적인 투자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한 의견들도 함께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장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죠. 우선 캔터 피츠제럴드는 비중 확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좀 상향한 의견을 내놨고요. 또 파이퍼 샌들러와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하향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는 아웃퍼폼, 바클레이즈는 중립 의견을 내면서 목표가는 550달러 그리고 325달러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테슬라의 2월 유럽 판매 대수가 1월과 비슷하게 47% 급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가 테슬라에 대해서 5년 안에 2,600달러 간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망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과연 주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테슬라 이제 주주분들 4월까지 그래도 독한 마음, 강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거라는 건 가장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멋진 리더는 훌륭한 리더는 또는 올바른 리더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도 불안해하겠죠. 주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매장에 대한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이런 또 여론들이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로 그리고 네. 일부 직원들 현장에서 테슬라의 비전과 계획과 올해 2025년에 있어서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응답까지 하게 되는 네. 저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갖다가 성공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이것들이 시장에서 저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 40% 매출이 뭐 떨어졌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3월 달에 중국과 유럽에서의 매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매출이 드디어 상승을 가파르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저는 캐시우드가 말했기 때문에 캐시우드는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말 자체 때문에 주가가 상승된다 그러면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월 달에 있어서 지금 2월 매출이 공식 매출이 나온 거고요. 3월 네. 첫 주, 2주, 둘째 주까지 해서 중국하고 유럽에서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보다도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네.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주주 입장에서도 또 직원 입장에서도 안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장님과 테슬라 이야기 여러 번 나눴는데 그 사이에 회계 부정 의혹이 좀 네. 제기가 됐습니다. 네, 하나로 네. 2조 원 정도 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도 사과를 했다고요? 네네네. 네. 오늘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회계 부정을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 즉 뭔가 의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혹은 네네. 사실은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사실은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의혹은 항상 제기되어 왔었었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세계 최고의 경제지 중에 네. 하나인 한국경제하고 더불어 이 중에 하나인 말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죠? 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컸고 저도 되게 관심 있게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카펙스 투자라고 하죠. 우리가 공장 설비를 짓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예를 들자면 9조 원을 썼으면 9조 원을 자산이 잡혀야 되는데 네. 네. 7조밖에 안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사실은 회계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다 공장을 짓거나 광주에다 공장을 졌는데 제가 설비 투자를 잘못했어요. 이 기계를 사용해서 제조를 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공장에다가 가정입니다. 제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가프레스를 집어였는데 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가프레스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 주문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쓸 수 없는 기기가 된 거죠. 공장에 쓸 수 없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투자됐지만 이것은 에셋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카펙스 투자는 했지만 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카펙스 투자가 반드시 자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회계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2조라는 액수는 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선은 저 보도의 그 표지를 보셔야 돼요. 이미지에 경제적인 이슈를 다니는데 일론 머스크가 격리하는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것이 진짜로 히틀러가 썼던 경례이 아니냐는 논쟁의 거리가 저는 있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왜 기자가 순수한 경제 문제에 저런 정치적인 사진을 쓰느냐? 저는 저거부터 우선은 저에게는 바이어스가 생겼어요. 뭔가 의도를 갖고 썼구나. 근데 어쩌면 이거 우리 거꾸로 그만큼 메인스트림에 있는 미국 언론들이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네. 반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런 사진과 기사 내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미디어들의 태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2조는 많긴 하지만 이런 액수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 충분히 우리가 공장을 졌는데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 설비가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회사에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HBM이 안 만들어져요. 뭔가 HBM이 자꾸 오류가 납니다. 그럼 네. 이 설비를 바꿔버려야 돼요.
다시 바꿔서 다른 설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카펙스 투자는 마이너스로 날아갑니다. 이때는 1조, 2조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저건 적절하게 해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금 유동성 자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왜 대출을 하느냐. 제가 보기엔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가장 돈 많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네. 현금성. 애플도 대출하고요. 여러분들도 집 살 때 현금 20억 있어도 대출 조건이 있으면 네. 대출이 조건이 좋으면 대출하고 이 20억으로 다른 데 투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해서 대출 조건이 좋으면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조건이 좋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두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자 테슬라 저 기사 밑에 하단에 이것을 마치 회계 부정처럼 보도한 것. 저 보도 자체가 팩트가 아닌 건 아니에요. 네. 왜곡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마치 회계 부정의 맥락에서 쓴 것은 사과한다라고 정정 보도가 오늘 나왔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이었지만 의혹이 조금 과도하게 과장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그것도 정말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저런 오류 실수를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거꾸로 그만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정치 매체를 떠나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시소를 타시면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다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회계부정 맥락을 정정 보도했다는 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 테슬라 리콜 악재도 지금 아까 브리핑에서 좀 네. 나왔었는데 사이버 트럭 뭐 외부 패널이 떨어지는 리콜 벌써 이제 8번째 리콜이라고 하는데 이 결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이버 트럭 자체가 워낙 기술적으로는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기술적인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48볼트 아키텍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동차고요. 그리고 샤시 구조도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샤시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체형 샤시 구조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콜은 부정 이제 예를 들면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처럼 사기를 쳤다. 사기를 친 것 사실 사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한 네네. 거니까 이런 것들은 큰 리콜도 당하지만 주가에 큰 그러니까 우하향이라는 큰 추세를 만들지만 이런 리콜 하나 삭제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추세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나빠질 수 있지만 추세로 계속해서 이걸 완전히 우하향해버리는 장기간에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리콜이라는 뉴스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콜은 제작 과정 속에서 특히 신차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년 동안은 많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리콜은 부정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리콜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을 바꿀 만한 요소는 아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를 할 텐데요. 그 아까 뭐 3월 유럽과 중국에서 매출이 지금 늘고 있다라고도 해주셨고 1월 그 전기차 인도량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주 안 좋을 겁니다. 1분기는요. 왜냐하면 1, 2월을 사실상 쉬었죠. 네. 이렇게 쉬는 경우도 별로 자동차 역사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를 보면 자동차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모델 한참 잘 나가던 포드가 1913년에 한번 모델 체인지를 할 때 일체 공장을 3개월 쉬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고서는 대부분 신차를 비밀리에 만들어서 왜냐하면 오스본 효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신차가 나온다니까 그럼 나 구형 안 사야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늦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2월 말 정도나 네. 이 주니퍼가 나온다고 공개할 줄 알았어요. 3월부터 배송인데 근데 1월 초에 우리 3월부터 배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문해 주세요. 예약 주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아주 경제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줘서 구형 모델 Y를 판매해서 그거라도 난 사야지라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절대 다수의 소비자는 예약 대기에 들어가죠. 새로운 걸 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전체 테슬라의 4개 공장에서 다 7주에서 8주까지
2주 동안은 완전히 쉬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 동안은 튜닝을 했습니다. 테슬라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독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91%가 유럽에서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90 몇 %를 중국에서 공급받고요.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 멕시코, 캐나다까지 쳐서 북미에서 90%를 공급받아요. 즉 중국에서 만들어진 싼 부품을 유럽과 미국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공장에서 벤더들에게서 부품을 공급받으면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0.1mm의 오차가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리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수정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생산량들이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1, 2열이니까 모델 Y가 어떤 차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 베스트 셀링카. 가장 많이 팔리는 차고 테슬라에서 거의 약 70%에 육박하는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차가 1, 2열을 쉬었으니 매출이 40% 떨어지는 건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었고 이거는 서프라이징이 아니라고 보는데 언론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일론 머스크 정치적으로 나대더니 이런 결과를 맞게 됐어.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연가를 지을 수가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타당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요소도 있을 거예요.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40%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공급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반증하듯이 지금 3월 달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대기 수요다. 즉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풀리는 거지. 예약을 2달 동안 모아놨으니까 3월 달에 지금 많이 팔리는 거지.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어떤 갈등들이나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벌써 또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의 정치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매력적인 제품의 매력으로 차가 많이 팔리는지 적게 팔리는지는 2분기 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 안 좋았던 것을 3월 달에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4월 2일 날 발표되는 인도 차량 대수는 아마 재앙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또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얼마나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4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도 대단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시장이 또 이미 견뎌내서 이거를 크게 안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기업이 공장을 쉬는 게 이례적인데 이렇게 1분기 인도량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4월에 발표된 실적 역시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번의 주가 타격도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판매량도 그렇고 뭐 회계 부정 의혹도 그렇고 리콜도 그렇고 테슬라는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비아디가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업체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테슬라를 뛰어넘었고 사실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충전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 5분 만에 4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 이 비아디 전기차 경쟁력이 이제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테슬라, 비아디 대단한 기업이고요. 박수 보내야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테슬라 투자자들은 아셔야 되는 것은 비아디의 주가와 테슬라와의 반비례라든지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고요. 상관관계는 저는 없다고 봐요. 비아디 자체도 독립적으로 훌륭한 기업이고요. 비아디는 여러분 저 매출 중에 많은 부분을요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즉 자체 자동차의 배터리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비아디가 전 세계 배터리 판매량에서 CATL 다음에 2위 기업이잖아요. 3위가 LG 엔솔이고요. LG 엔솔하고도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배터리 매출량이 우선 절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것, 중국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들의 반 이상은 CATL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비아디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괄목할 만한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아디의 매출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중국에서는 통계를 독특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 NEV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New Electric Vehicle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차라고 쓰는데 여기에는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통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매량을 보면 비아디하고 테슬라하고 순수 전기차는 5만 대 정도로 비아디가 더 뒤졌어요.
근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쳐서 NEV를 치면은 테슬라를 압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 통계가 조금은 세계 글로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아디가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를 추월한 건 아니지만 요번 1분기는 확실하게 다시 추월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 2분기 전체 2025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중저가 차량이 하반기부터는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할 건데 아마 비아디의 상승분이 더 크지 않을까 해서 명실상부한 순수 전기차에서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올해가 되지 않을까로 보는데요. 그것 자체가 저는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아디가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비아디 자체는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고 매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성장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최근에 비아디의 주가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아디는 투자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아디와 테슬라를 연관지어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지금 진출도 앞두고 있는데 SUV 아토3 출시가 이제 보조금 미확정과 같은 이유로 좀 지연이 되고 있다. 네. 지금 지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연은 비아디의 실수도 있고 네.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늦게 확정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우선은 평택항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빨리 출고를 해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경쟁이 시장을 망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테슬라가 들어가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확장됐던 것처럼 네. 현대차에게도 긴장감들을 저는 명확하게 현대기아차에도 불어주는 것이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매기 효과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사실은 왜 오토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첫 번째 제네레이션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미 중국에는 세컨드 제네레이션이 팔리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2025년 신차를 안 주고 2024년형 자동차를 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비아디의 전략인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비아디가 냉정하게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떠한 여러분들 중국차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 중국은 요즘 EV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EIV라는 단어를 써요. EIV. 네. 그러니까 EV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Electric Vehicle 전기차고요. EIV는 Electric Intelligent Vehicle이라고 해서 이미 AI가 결합되지 않는 전기차는 전기차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독일 전기차들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거거든요. 인텔리전스는 독일 전기차 여러분 죄송하지만 폭스바겐을 예를 들어서 찾아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30% 정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지금 중국 차들이 그러니까 독일 차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대차도 지금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 건 전기차는 현대차가 정말 잘 만들거든요. 네. 중국에 뒤지지 않는데 인텔리전스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앞서간다는 얘기를 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차하고 본격적인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저는 현대차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테슬라도 좋고 중국의 비아디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였죠.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의성 회장이 미국에 우리 돈으로 31조 원을 4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가 또 흐뭇하게 쳐다봐줬고 주가도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진했던 현대차가 오늘까지 좀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승의 연속성이 언제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거의 끝나가겠죠. 벌써 끝나나요? 왜냐하면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도하기 위해서는 무역 전쟁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현대차를 끌어들이는 거고 TSMC도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독려해내기 위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 부분에서의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잽을 날리면서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전쟁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완화한 정책을 구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질적으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현대차의 이런 20조 원 투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해냈다라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에게 좋은 징조로서 미국 시장은 지금 현대차한테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 이러한 가능성 부분에서 주가 상승에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른바 추세선을 만들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좋은 신호로서 우리가 이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런 것들은 추세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갈 이슈는 아니다. 오늘 그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